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세법 시간입니다. 원래 금요일 날은 아마 두 가지 과목이 순차적으로 할 건데, 오늘은 세법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공시법 해가지고, 저하고는 금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뵐 겁니다. 공시법하고 세법은 합쳐서 4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민법이다 학계로는 그 자체가 40문제죠. 근데 세법하고 공시법은 합쳐서 40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과목을 금요일 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금요일 날 어느 때는 공시법, 어느 때는 세법 하면 좀 헷갈릴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잘 맞추죠. 자, 이 세법하고 공시법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건 세법인데요. 세법은 말 그대로입니다.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 우리 부동산 거래하면은 거래에 따른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세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세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면은 중개사가 되면요, 나중에 취득자, 매도자, 매수자 이 세금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 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세법은 문항수가 몇 문제 나오냐? 16문제 나옵니다. 공시법이 24문제 나오고요. 세법이 16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제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제일 없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원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다른 건 40문제씩이니까 좀 문항수가 많은데 세법은 아마 16문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편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금요일 날은 두 가지 과목이라고 했죠. 공시법하고 세법입니다. 공시법이 24문제입니다. 우리 평균 점수 몇 점 맞으면 합격하죠? 60점입니다. 60%는 공시법이에요. 40%는 세법입니다. 세법은 다 틀려도 됩니다. 공시법만 다 맞으면 돼요. 그럼 60점 나와요. 앞으로 공시법만 공부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공시법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공시법이 좀 쉽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좀 어렵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등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등기법은 좀 어려워요. 수험생들이 좀 지적법은 좀 할만하다 그러는데 등기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세법을 좀 보완해가지고요 점수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도 나름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점수도 점수지만 실제 실무에 가면은 세금 상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에서는 좀 아까 16문제뿐이 안 되니까 비중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실제 실무에 가면은 제일 상담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얘기예요. 대부분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돈에 아무래도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을 누구나 더 많이 내려고 그래요, 적게 내려고 그래요? 적게 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1시간 동안은 세금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수업 진행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우리 기초서 갖고 공부할 건데 일단 11월, 12월 달은 부담감 갖지 말고 들으세요. 어차피 처음 공부하면은 그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낯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는 게 세법, 법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좀 친숙하려면은 그 내용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세 총론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금 중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올해 26회 출제하고 25회 때 출제했던 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할 건데 자, 일단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세법 여기 나오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인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세금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세금에 대한 종류를 조금 소개할게요. 자, 첫째 우리 세금이다 그러면 첫 번째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돈이라는 건 아까 누구나 다 돈 얘기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있는데 돈을 갖다가 벌으면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벌었다고 그래서 세금 내는 게 있습니다. 벌면 번 대로 세금 내야 돼요. 자, 벌은 돈 갖고 쓰는 게 먼저예요, 모으는 게 먼저예요? 쓰는 게 먼저입니까? 모으는 게 먼저입니까?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는데 대부분 내가 벌은 소득 갖고 일정 부분을 지출해야 돼요. 그래서 쓰는 거를 대부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쓰고 아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모아야죠. 자, 그러면은 돈은 벌어서 쓰고 모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모으고 써도 되고요. 쓰고 모아도 됩니다. 어쨌든 쓰는 돈이 많으면 모아지는 돈은
적어지겠죠. 아니면 버는 돈이 더 많아지든지. 그래서 하여튼 모을 수가 있는데 벌어서 쓰고 모은다. 이게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은 요거를 세법, 법률 용어로 좀 바꿔주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었다 이 말을 세법 용어로 바꿔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소득 있다. 소득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슨 소득 이런 걸 많이 들어볼 겁니다. 소득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쓴다.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일부를 지출합니다. 내 돈을 내가 쓰더라도, 마음대로 쓰더라도요, 세금하고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쓸 때도 세금 냅니다. 우리는 일명 소비세라고 그래요, 소비.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마다 또 세금 내는 게 있습니다. 벌어도 세금 내고, 써도 내 마음대로 써도 또 세금 내야 돼요. 뭐 쓴다고 세금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쓰도 세금 납니다. 그럼 모은다. 모을 때도 또 세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모을 때도 우리 재산을 형성할 때 모으는 것도 또 세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갈 수 있고요. 주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어떤 증권거래세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벌어도 세금, 써도 세금, 모아도 세금, 다 세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금 내고 왔어요, 안 내고 왔어요? 내고 왔어요. 안 낸 거 같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지금 몇 시간 안 됐지만 학원까지 오는 동안 세금 내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 6시 반, 7시 되면 날이 어두컴컴하죠. 그러면은 딱 스위치 올리면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 전기요금 낼 때 거기 잘 보시면요,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 공급하면은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가스공사에서 고지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 낼 때 잘 보시면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먼저 세금 내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학원에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용 갖고 움직였든지 거기에도 세금 냈어요. 예를 들어 자가용 갖고 있으면 휘발유, 경유 넣어야죠. 그죠? 거기에 무슨 세가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유류세가 있어요, 유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아니면 개별 소비세, 부가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유류세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동하고 움직일 때는 다 세금이 관계 있습니다. 그걸 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느끼는 게 좋아요, 안 느끼는 게 좋아요? 안 느끼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저녁에 한 잔 마시면 거기도 세금 또 있습니다. 담배 한 대 피면 담배에도 세금이 있어요. 다 세금 덩어리입니다, 세금 덩어리.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벌어서요, 쓰고 모아서 평생 세금 내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평생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게끔 하면은 소비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살 때마다 세금 낸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 소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비가 안 되면 그러면은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요. 왜? 판매량이 둔화되니까. 그러니까 못 느끼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늘 내고 있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어쩌다 느끼냐. 무슨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재산세 낼 때 세금 낸다. 또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신고하네. 이 정도만 느끼게끔 해주고요. 그건 1년에 한두 번씩이니까 사람들이 크게 의식을 안 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일 세금 내고 있어요. 매일.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아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또 지출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매일 여러분들 세금 내다가 아마 평생 세금 내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은 재산을요,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재산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물릴 때도 세금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 세금 있어요. 상속받은 거,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상호세. 그 다음에 내가 좀 모은 재산을 자녀한테 아파트라든지 땅이나 이런 거 주면은 생전에 주면 또 무슨 세 내야 돼요? 증여세. 그 세금을 다 여러분들 알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세목들이 좀 친숙해요. 상속받으면 상호세 낸다. 증여받으면 증여세,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낸다. 대부분 압니다. 근데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해서 그런데 우리 세법이라는 게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 고지받을 때 언제까지 되는지 그걸 의식을 잘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거 앞으로 우리 세법 배우면서 그런 걸 조금 알아두시면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요. 이 공인중개사에서 합격을 떠나서 일단 세법도 알아두시면 나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져야지만 세금을 알아야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모르고 내는 거하고 알고 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법 배우면서 아까 16문제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거는 나름대로 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여러분들 평생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개념은 알아두십시오.
이게 공인중개사 딱 우리 1년 공부하고 끝내겠지만 내년에 시험 보면 합격하면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세금은 앞으로 평생 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합격을 떠나서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울 건데, 그럼 요 세금에 대해서 소득이 있을 때, 소비가 있을 때, 재산이 있을 때 다 세금과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소득 그러면 크게 나누면 소득에는요, 개인이 얻는 소득이 있고 법인이 얻는 소득이 있어요. 소득은 꼭 개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회사도 물건을 팔아서 이익 보면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개인도 돈을 벌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우리 개인이 벌어서 내는 세금을 일명 무슨 세라고 할까요? 개인 이익 봐서. 개인이 어떤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 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무슨 세금 낸다고 그래요? 소득세. 앞으로 소득세라는 말은 개인만 지칭해요. 개인만. 개인 내는 세금 그러면 약속입니다. 무슨 세 낸다? 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자연인 개인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도 이익 보면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법인은 무슨 세 낸다고 그래요? 그렇죠.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고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인데, 우리 줄여서 개인은 그냥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 소득세는 그냥 법인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법인세 낸다 그런 거는 법인이 내는 거고, 개인이 낸다 그러면 소득세 내는 거예요. 법인세 내고 싶어요? 소득세 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법인세 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세 내는 거고 법인 회사에서 따로 내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은 그때 법인세를 내는데 우리는 사실 소득세 내는 겁니다. 소득세. 자, 소득에는요 이런 소득이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예금 들면 은행에서 뭐 줘요? 이자. 이자 줄 때 다 줘요? 아니면 세금 공제하고 줘요? 무슨 세금 내요, 여러분들? 이자 받으면. 이자 소득세입니다. 말 그대로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세금, 그러면 이자 소득이에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 냅니다. 혹시 이자 받을 때 다 주지 않는 날 있죠? 그죠? 은행에서 공제하고 줘요. 이자 띄고 주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꼬박꼬박 여러분들 이자 줄 때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게 돼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거는 주는 자가 받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냈다가 납입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거를 무슨 징수다? 원천징수. 이 원천징수 같은 거 우리 용어입니다. 우리 세법 용어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란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들어봤느냐 잘 몰라서 그런데 세법의 하나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슨 징수가 있다? 원천징수. 자, 그 다음에 이 원천징수에는요, 혹시 이자 소득 그러면 몇 프로 원천징수 할까요? 경험상. 잘 모르겠죠? 15.4%. 15.4%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100원 줄 때 15.4% 띄고 줘요. 그럼 나머지만 여러분 실수령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자 받을 때 좀 줄여봤죠? 그게 세금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금 공제에서 원천징수 했으니까 저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줄 때 세금 다 공제하고 준 거는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저 이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소득세 신고 따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자 소득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주식에 투자하면요, 이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보면은 법인세도 냈지만 주주들한테 모두 줘요. 배당금 줄 때 거기에도 세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걸 배당소득이라고 그래요. 배당. 무슨 소득이다? 배당소득. 이자 받을 때 내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 받을 때 내는 거는 배당소득. 배당소득도요 15.4% 원천징수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자, 배당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소득 중에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금융소득이다 이런 말 들어볼 겁니다. 자, 이자와 배당을 따로따로 하면 이자 소득 따로, 배당 소득 따로인데 그걸 합쳐서 말하면 무슨 소득이다?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금융소득. 좀 이따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 금융하고 관계 있다. 이제 금융하고.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공인중개사 잘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창업을 합니다. 창업하면 회사 만들어야죠. 그게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돼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무슨 세 내야 돼요? 그 소득세 중에 뭐 명칭이 다 있잖아요. 사업소득세. 사업자가 내는 게 뭐예요? 사업소득세.
근로자가 내는 거. 그렇죠. 근로소득세. 이제 잘 알으시네요. 자, 사업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거 꼬박꼬박 받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세 신고하면 되고, 여러분들처럼 창업해가지고 직접 사업하면 무슨 세 내야 돼요?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 내고 싶어요? 근로소득세 내고 싶어요? 사업소득세. 그러면 꼭 합격해서 창업해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로 해서 꼭 다 사업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근무를 해서 월급 받는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창업을 딱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업무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러면 누구 사람 소속 밑에 가서 한 6개월이나 3개월 일 배울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무슨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가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바로 창업하면 이제 사업자가 돼요. 그러면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따로따로 신고해야 돼요? 합쳐서 신고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지금 이거 합치는 거예요, 다. 이자 있고 배당 있고 다 있으면 또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종합소득세라고 배울 거예요, 종합소득세. 어쨌든, 자, 사업자가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것만 신고하면 돼요.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것만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근로자는요, 무슨 정산 한다고 그랬죠?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몇 월 달? 아니, 1월 달에. 연말정산 1월이에요, 1월. 12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년 전에는 12월 했어요. 근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원리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1월 달에요. 왜 원리가 안 맞냐면 소득은 이거예요. 소득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까지 몇 년 동안?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다 도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가 월급 몇 번 받아요? 12번 다 도하는 거예요. 12번치를. 근데 전에는 이게 좀 안 맞던 게, 전에는 연말정산이 원래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31일까지였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연말정산한 게 맞았어요, 연말. 근데 소득 범위가 이게 여기부터 잡혀야 돼요, 여기부터. 이게 원리가 안 맞다 보니까 연말정산은 맞는데, 연말정산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은 거를 몇 월 달에 1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이 되죠. 그래서 지금 명칭은 연말정산은 맞지만 그게 12월 달 그러면 안 되고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1월 달, 1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근로자가 돼서 혹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그러면 12월 그러면 안 돼요. 몇 월 달? 1월. 예전에는 12월이 맞는데 지금 12월 아닙니다. 굉장히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몇 월 달에 한다? 1월. 그게 연말정산입니다. 근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가능하죠? 사업자는 연말정산 있어요? 없어요? 사업자. 사업자는 연말정산 없어요. 근로자에 한해서만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자라고 그랬으니까 몇 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5월 달. 그래서 개인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다 5월 달 신고해야지. 여러분 다 근로자 나중에 연말정산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막 그랬어요. 나는 3개월, 6개월 동안 밑에서 일했으니까 근로소득이 있죠. 근데 창업했으니까 무슨 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죠.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요거는 6개월치는 연말정산, 나머지 6개월은 종합소득 이러면 안 되고 다 합쳐가지고 5월 달에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무슨 소득이다? 종합소득세인데 그때는 5월 달에 신고해요. 5월 달. 순수하게 근로자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1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거고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자라도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회사만 다녀요. 그럼 무슨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여윳돈이 있어서 상가 건물 사놨어요. 살 수 있죠? 그거 다른 사람한테 임대놨어요. 그럼 매달 임대료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그게. 사업소득이에요. 그럼 난 회사 다녔지. 내가 사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을 뭐 해서? 임대해서 업을 한 거예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연말정산하면 안 돼요. 근로소득 외에 뭐가 있어요? 사업.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자, 내가 회사 다닙니다. 그럼 무슨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6시에 퇴근해요. 그럼 내가 조그만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7시부터 내가 12시까지 또 사업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투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자부터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다 합산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득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열심히 소득이 있으면은 국가에다 뭐 냅니까?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요?
연금도 들어야 되고 국민연금도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험료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자, 그중에서 연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보험료는 받을 수 없죠. 세금 돌려받을 수 없어요. 뭐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 여러분들이 낸 거를 연금을 돌려받습니다. 몇 세 이상부터? 65세. 65세부터 연금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득이 있어요. 무슨 세 내야 돼요? 연금소득. 또 여러분들이 소득 있다고 또 연금소득 내요. 그러면 내가 국가에다 가입한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보험회사에다가 종신보험 이런 거 들어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든지 이러면은 다 무슨 세 냈나? 연금소득 냅니다. 연금소득. 그래서 연금소득도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세금이라니까요. 나 연금 받아도 연금소득세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5가지를 뺀 나머지 소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무슨 소득? 기타. 기타는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등등.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기타 소득은 위에 나와 있는 5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한 게 기타 소득이에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복권 삽니다. 복권 사면은 나중에 1등, 2등 당첨하죠? 그래서 1등이 했다, 2등 했다, 3등 했다. 나중에 보험금 받아야 안 받아요? 당첨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복권 당첨금 받을 때 세금 내야 돼요. 무슨 소득으로? 기타 소득. 자, 그러면 기타 소득 내는데 참고로요. 자, 기타 소득이다. 보험금 X가 있는데, 자, 3억 원을 중심해서 3억 원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억 원 초과할 수 있죠? 그러면 33% 원천징수예요. 몇 프로? 33% 세금 띄고 줍니다. 그 다음에 3억 원 이하 그러면 22% 원천징수예요. 22%. 요거 세금 내고 수령합니다. 33% 세금 내고 싶어요? 22% 세금 내고 싶어요? 33%가 낫죠. 3억 원 초과하면 33% 내야 되고 3억 원 이하면 22%. 원래는 처음에는 다 22%였는데 로또 복권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세금을 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33%, 22% 이렇게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권 당첨금 뭐 이런 거 받으면 이거 세금 내야 돼요. 자, 토요일 날 추첨했습니다. 토요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1등에 예를 들어 10억. 당첨금이 얼마라고요? 10억. 잠이 와야 안 와요? 잠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받으면 뭐 할까 구상을 하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잠 안 자도 돼요. 뭘 다 10억 갖고 뭐 할 건가? 국리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뭐. 아마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웃을 거예요. 뭐 할까 하고. 어쨌든 10억. 그럼 이제 일요일까지 잠 안 올 거예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바로 가서 당첨금 수령합니다. 근데 계획을 잡았어요. 10억 갖고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이 중에서 뭐 할까? 열심히 구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사자. 6억짜리. 자동차 하나 사자. 뭐 1억짜리. 나머지 3억 원 예금 들어놓자. 뭐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예금 들어서. 했어요. 그럼 10억 갖고 어쨌든 구상했어요. 딱 가서 보니까 은행에서 얼마 분이 안 줘요. 6억 7천 분이 안 줘요. 내가 구상한 거는 10억인데 실제 은행에서는 얼마 줘요? 6억 7천만 원 줘요. 그러면 여태까지 계획한 거 밤새 잠 못 자고 계획한 거 다 무너졌어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개만 해도 벌써 7억이에요. 7억. 실제 수령이 6억 7천이에요. 다 수정해야 돼요. 집 줄여야 돼요. 자동차 줄여야 됩니다. 어쨌든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세금을 띄고 구상해야지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당첨금만 갖고 구상하면은 나중에 실제 계획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1등 당첨됐다 그러면 저거 세금 내는 거 빼놓고 계산해야 돼요. 계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세금 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복권 당첨됐다고 그래서 당첨금 10억 다 주고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십시오. 5월달. 그럼 내년에 5월달에 신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재산 탕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 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받을 때는 받았는데 세금 낼 때는 아까워서 아까 3억 3천만 원 내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징수화해놓고 준다고요. 아예.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만 갖고 이제 세금 생각 없이 다 쓰든 탕진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것도 있다. 이것도 무슨 징수라고요?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당첨이 되면 당첨금 띄고 세금 띄고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6가지를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무슨 세? 종합소득세. 종합은 합쳤다 이 뜻이에요. 몇 가지를 합친 거예요? 6가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할 거예요. 그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종소세 신고인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 달에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오는 6가지는 오늘 이렇게 언급했는데 소득세 편에 가면 한 번씩 언급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공부할 거는 딱 하나예요. 사업소득세 하나만 배울 거예요. 나중에. 오늘 배운 이자, 배당, 연금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이제. 그냥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줬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시험 범위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중에 뭐냐. 부동산학과 상가 사가지고 타인에게 뭐 놓으면 월세 놓으면 월세 받으면 임대료 있죠. 네, 그거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임대업. 그래서 나는 임대업을 딱 배우면 우리 책이 다 끝나요. 맨 뒤에 임대업을 올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나올 건데 자 일단 6가지 중에서 몇 가지 배운다? 이거 하나. 무슨 소득? 사업소득. 이거 하나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 나머지는 이제 언급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세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팔았어요. 이익 받습니다. 무슨 세네요? 양도세. 그 양도세가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세금. 양도세. 법인이 팔아서 이익 볼 수 있죠. 법인은 무슨 세네요? 다 통일해서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소득세 이런 말 나오면 다 누구예요? 개인.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이. 법인 내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는 거? 개인이 팔아서 이익 본 것만큼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양도했는데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양도세 없어요. 팔아서 이익 봐야지 양도세 내지 무조건 부동산 팔았다고 양도세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양도세가 중요해요. 양도세. 요거 나중에 요거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양도세. 자 이게 다 뭐와 관련된 세금? 소득이 있는 세금. 사업자, 근로자 아니면 배당, 연금 이런 소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다 은퇴해가지고 나중에 그 퇴직금 같은 거 은행에다 예금 넣어서 뭐 받을 수도 있어요. 이자 받을 수도 있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임대 놓고 뭐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소득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노후에 자본을 활용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때도 세금 냅니다. 어쨌든 이런 소득이 다 무슨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관계다. 소득은 개인과 법인을 크게 나누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공부는 주로 개인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법인은 따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소득과 관계 있는 세금들을 설명했고요. 자, 이번에는 소비죠, 같죠? 소비. 소비세, 우리 소비세라고 하는데 소비할 때도 세금 내요. 여러분들 매일 뭔가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사요. 물건 살 때마다 나중에 무슨 세금 내죠? 대표적으로 무슨 세? 부가세. 부가세 여러분들 세금 냅니다. 부가세. 재화나 용역.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용역을 제공받을 때는 거기에 부가세 몇 프로? 10%. 다 상식이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0%. 물건값의 몇 프로? 10%. 1,000원짜리 물건 사든, 10,000원짜리 물건 사든, 100만원짜리 사든, 거긴 다 10% 뭐가 붙어 있어요? 부가세.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슈퍼에 가면 계산하면 영수증 받을 때, 그 맨 밑에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죠. 네, 그게 부가세입니다. 줄였으면 뭐라고 그러죠? 부가세. 이렇게 해뒀어요. 부가세. 근데 원래 명칭은 부가가치세. 그 부가세라고 잘 안 쓰고 영수증 이런 데 보면 부가세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약자로 쓴 거예요. 약자로. 또는 VAT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부가세 표현입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는 부가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원뜻은 부가가치세고요. 이 부가세는 언제 붙는 거? 물건을 소비할 때. 여러분들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마다 묻는 세금. 그게 무슨 세? 부가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원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가 전체 재원의 27% 차지합니다. 100을 냈을 때 우리 세금 중에서 부가세 비중이 27%. 제일 큰 돈. 두 번째, 소득세하고 법인세 중에서 어떤 재원이 많이 거칠까요? 1번은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1위예요. 2위는 어떤 거?
소득세일까요? 법인세일까요? 전에는 법인세가 2위였어요. 법인세가 2위였는데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요. 소득세가 두 번째, 그다음 법인세가 세 번째예요. 바뀌었습니다. 소득세가 약 25%, 그다음에 법인세가 23% 정도 비중이. 그래서 이 세 가지 3대 세금이 우리나라 세원의 75% 조달해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만 다 더하면요, 우리나라 전체 재원의 75%가 여기서 나옵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법인세가 과거에는 더 많았었어요. 근데 MB정부오면서 부가세 뭐 했어요?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 어떻게 했어요? 인하했잖아요, 인하. 법인들 인하해주잖아요, 세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법인세는 떨어지고요. 소득세는 계속 강화돼가지고 소득세가 더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소득세는 늘어났고 법인세는 줄었어요. 그래서 자꾸 법인들이 법인세 인하해 준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법인들 세금 낼 거를 이걸 재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장 더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투자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법인들이 법인세 인하해 주셨는데 그 법인세 인하한 만큼 자꾸 뭔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차익을 밀어요. 그 돈 어디다 싸놔요? 회사? 금고에다 유보금으로 싸놓잖아요, 유보금. 뭐 경제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싸놓는데 사실은 그거 싸놓는 게 아니라 그 투자해가지고 활성화자 이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취업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법인세는 인하해줬는데 결국은 법인들이 그걸 제대로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차일피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또 다시 법인세를 어떻게 하자? 올리자, 야당에서. 여당에서는 뭐 안 된다 그러고 막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법인들이 덜 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더 내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우리 개인 입장은. 반대로 법인이 더 많이 내야 되고 개인이 적게 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이 기조가 아마 계속될 겁니다. 3, 4년부터 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 세금이에요. 자,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가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가세. 자, 이런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금이 있냐면 오래간 만에, 모처럼 만에 저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급 시계. 이제 한겨울이 됐으니까 모피도 장만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일반 제품이에요, 좀 호화스러운 거예요. 호화스러운 거. 아니면 기금속.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류 이런 거에는 뭔가 세금이 또 붙어 있어요. 아니면 자동차 살 때도 자동차 속에는 기준품이기 때문에 사치성이기 때문에 뭔가 붙어 있어요. 무슨 세? 특별. 그 명칭이 바뀌어서 개별 소비세. 지금은 특별 소비세라고 안 해요. 개별 소비세. 요거는 좀 오래됐어요. 명칭이 바뀐 게. 2010년 정도에 바뀐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명칭. 예전에 특소세 그러면 명칭이 좀 안 좋아서 개별 소비세로 바꿨어요. 개별 품목에만 붙는 세금. 그래서 개별 소비세. 그렇다고 개소세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개별 소비세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신문에 보면 개소세라고도 나와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개별 소비세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좀 아까 우리 백화점에 보면 고급 명품 가방이 있다고 그랬죠? 고급이 되려면 얼마가 될까요? 가방. 얼마 이상부터 개별 소비세 내야 돼요.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이상이면 개별 소비세 냅니다. 20%에 20%. 200만 원 20%면 얼마? 40만 원 내야 돼, 40만 원. 그런데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좀 판매가 둔화되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를 올려버렸어요. 500만 원으로. 그럼 200만 원짜리 고급 명품 가방이, 고급 시계가 얼마로? 500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자, 거래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판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개별 소비세가 200에서 500으로 올렸으니까 500에 20%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좀 아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렸으니까 300만 원 차이 나죠? 300만 원 20%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방값이 6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져야죠. 세금을 200에서 500으로 올려줬으니까. 그럼 500만 원짜리 가방이 440만 원 되죠? 그대로 500만 원 받아요. 그럼 누구 주머니에 갔어요? 60만 원. 세금으로 그만큼 올려줬는데, 그거 개별 소비세를 올려줬는데, 그게 다 세금으로 안 거치는 거예요. 안 걷는 대신에, 그거 가격을 낮춰가지고 판매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주머니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 없다. 원래 8월 27일 날 200에서 500으로 올려줬어요. 몇 개월, 한 2달 해보니까 이게 엉뚱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소비자한테 그게 혜택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200만 원 다시 환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그래서 앞으로는 또 지금은 현재 500만 원인데 아마 조만간에 법이 바뀌면 또 다시 200으로 내릴 것 같아요. 뭐 해줬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이익 보고 세금대를 안 고치고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엉뚱하게 가니까 그러면 다시 없애버리자. 그래서 다시 200만 원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부가세 내고 싶어요? 개별 소비세 내고 싶어요? 개별 소비세? 그럼 좀 비싼 거 사야 돼요. 개별 소비세는 앞으로 모든 물건에 붙는 거 아닙니다. 개별 품목이에요. 그런 것만 붙는 게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금들을 냅니다. 우리 세금 내다 보면, 자, 또 세금 내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말 저녁이나 그러면은 또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뭐 한 잔 마셔야 돼요. 술 마실 때 거기 세금 있어 없어요? 그걸 주세라고 그래요, 주세. 주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주세. 술 종류는 여러 종류가 많죠. 탁주가 있습니다, 탁주. 탁주가 뭐죠? 막걸리. 그 다음에 소주 있습니다. 맥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주. 과실주. 또는 제사 때 쓰는 게 뭐 청주. 이런 술 종류가 있죠. 자, 이 술 종류 중에서 세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싼 게 어떤 걸까요? 탁주. 탁주가 100분의 5. 100분의 5니까 5%네요. 탁주는 5%입니다. 그거 마실 때.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쌀까요? 소주는 아니고요. 과실주. 청주가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30이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소주, 맥주, 위스키 어디에 쌀까요? 맥주? 소주? 요건 다 증류주입니다. 세 개는 똑같아요. 100분의 72. 72%. 세금. 그런데 100분의 72 세금은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제조원가는 어때요? 틀리죠? 어떤 게 제일 비싸요, 제조원가? 위스키가 제일 비싸죠. 그러면 거기에 72%니까 제일 비싸요, 어쨌든. 근데 세금으로 따지면 다 72%예요. 세율은 똑같은데 제조원가가 틀려서 그래, 제조원가가. 제조원가가 틀리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내는 건 위스키죠. 왜? 제조원가가 제일 비싸니까. 그 다음에 맥주. 제일 싼 거는 소주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럼 탁주 드시면 돼요, 탁주. 이번에는 탁주. 좀 아까는 세금 개별 소비세 많이 내고 싶다 그랬는데 갑자기 술 얘기 나오니까 제일 적은 탁주 드시면 돼요, 탁주. 아예 안 드시면 세금 없어요. 안 드셔도 돼요. 어쨌든 드시면 세금 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다 세금이 이런 거 다 드셔요, 세금. 자, 그 다음에 담배 피우면 또 뭐 내야 돼요? 담배에 따른 담배 소비세 내요. 한 갑당 얼마? 1,007원. 1,007원입니다. 한 갑당. 전에는 641원이었는데 지금은 담배값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1,007원. 한 갑당. 담배 소비세만 1,007원이에요. 거기에 담배 소비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다 더하면 3,381원. 세금만. 이게 담배와 관계있는 세금입니다. 순수 말하는 담배 소비세는 1,007원인데 거기에 다 각종 세금이 5개가 붙어요. 5개. 5개인가 6개가 붙어요. 그거 다 더하면 3,381원입니다. 담배 한 갑당.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휘발유, 경유 소비하죠. 거기에 휘발유, 경유 넣을 때마다 1리터당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있느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교통세라고 해요, 교통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세금들이 여러분들 소비할 때마다 내는 세금들이에요. 물건 살 때, 휘발유 소비할 때, 경유 소비할 때, 술 소비할 때, 담배 소비할 때 다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이런 소비세는요, 이게 다 소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붙는 거예요. 이게. 이거 다 누가 부담? 소비자.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 대신 누가 낼까요? 세금은 누가 낼까요?
부담은 소비자, 판매자, 사업자,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신고해 주는 자. 대신 여러분들 물건 살 때마다 물건값에 포함해서 주는 거. 그 부담은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요거 때 되면 이제 사업자가 신고를 대신한다고요. 판매할 때마다. 어쨌든 요거를 나중에 우리 간접세라고 할 거예요. 간접세. 간접세는 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피부에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저게 느끼면 소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 때마다 뭔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슈퍼에 가니까 소주값이 1,100원이에요. 1,100원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1,100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금.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거 53%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실 때 잘 들어가지 그거 한 잔 마실 때마다 세금 생각하면 잘 안 들어가요.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간접세라고 해요. 간접세. 이런 것들은 직접세라고 해요. 소득은. 자기가 버는 건 자기가 직접 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똑같다. 그래 직접세. 이따 용어 정리해 보면 직접세라는 게 나와요. 직접세는 본인이 소득자니까 본인이 스스로 납세 의무자도 되고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부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세? 직접세. 소득과 재산이 직접세예요. 주로 소비세는 무슨 세? 간접세. 이게 세법 용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법률 용어 좀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세목도 배워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직접세니, 나중에 간접세니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볼 건데, 실제 우리 시험 공부는 직접세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간접세는 오늘만 하고 끝날 거예요. 요 간접세,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 세 가지 세금만 좀 언급할게요. 3대 세금인데 소비 중에서 요거 세 가지. 요거는 기호식품하고도 관계 있고요. 또한 유류와도 관계 있는데 요거는 뭐 주세, 술을 마시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휘발유, 경유,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서 운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갖고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이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생활하려면 뭔가 물건 샀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 요 3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언급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담배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했을 때 전에 작년까지는 담배값이 2,500원이었어요. 한 갑당. 지금 얼마 됐어요? 4,500원 됐습니다. 2,000원 올랐죠. 원가가 오른 게 아니라 다 세금이 오른 거예요, 세금.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950원이었어요, 제조원가가. 세금만 다 더하면요, 이 세금이 1,550원이었어요, 1,550원. 제조원가가 950원, 마진까지 포함해서. 그 2,500원에 유통이 된 겁니다. 거기에 세금 종류는 담배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234원, 건강증진부담금은 세금은 아닙니다. 건강은 문제가 있으니까 증진부담금 물르는데 요거 354원 해가지고 다 더하면 1,550원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작년에 그랬죠. 작년 9월부터 앞으로 담배값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목상 금연 정책을 많이 하겠다.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값 올린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진하고 출고가가 좀 올랐는데 요거는 제조원가가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마진이 좀 오른 거예요. 왜냐면 담배 공급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세금이 담배 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이 됐어요. 지방교육세가 443원 내었고요. 건강진이 부담금이 늘어났고 다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뭐까지 붙었어요, 이제? 개별 소비세. 앞으로 담배도요, 호화스러운 거예요. 아까 개별 소비세 아무나 붙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귀금속, 모피, 뭐 고급 시계, 고급 가방 이런 거 붙지 개별 소비세 함부로 붙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만들면서 담배도 이제 개별이에요. 개별 소비세. 사치성이에요. 사치성. 2,500원에 4,500원 됐으니까 사치성입니다. 이제. 개별 소비세 붙었어요. 그래서 세금만에 이거 다 따져 부가세 다 이렇게 따져서 하나, 둘, 셋, 넷, 5개요. 여기에 세금 붙는 게 5개예요. 세금하고 증진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담배 붙는 거 세금 많습니다. 근데 개별 소비세도 늘어났죠.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금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담배값에 붙는 게 전에는 다 62%였어요. 1,550원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3,382원 됐으니까 73.7%. 세금이 많이 올라갔네요. 원가보다. 뭐 반이 세금이 아니에요. 73%가 세금입니다. 저게. 세금과 관계 있어요. 최저원가는 1,182원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담배에 붙는 세금이 좀 많고요. 거의 73%가 세금과 관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갑자기 담배 끊고 싶지 않습니까?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금연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담배가에 붙는 세금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 기름값에 붙는 게요. 요즘 국제유가가 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지금 우리 전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한 50% 떨어졌습니다, 50% 국제유가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6%뿐이 안 떨어졌어요. 국제유가가 50% 떨어졌으면 반토막 났으면 우리도 유가가 반토막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거는 50%가 아니에요. 16%뿐이 안 돼요, 16%. 나머지 뭐 때문에요? 세금 때문에요, 세금. 자, 그래서 전에 우리 2014년, 좀 흐린데, 2014년도에는요, 1,800원대.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값이 1,800원대였다면, 그 당시에는 제조원가 기름값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약 50%는 기름값이고, 제조원가고, 나머지 50% 정도가 세금이었어요. 근데 국제유가는 자꾸 떨어지니까 제조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는데, 세금은 변화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죠. 이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 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프가. 왜냐면 제조 공급 가액이 떨어졌으니까. 뭐 여기 붙는 개별 소비세니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똑같습니다. 이 유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똑같아요. 정액제니까 정액제. 1리터당 얼마 이렇게 따져요. 1리터당 경유는 뭐 340원. 휘발유는 440원.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액제로 쓰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세금은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다 떨어져가지고 영원이다. 영원이라고 합시다. 영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영원이라도 우리가 실제 기름값 낼 때는 어떻게 돼요? 916이 아니라 한 1,000원 정도 내야 될 거예요. 영원이라도. 왜냐면 유통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1,000원 이상은 내야 된다. 무조건. 제조원가가 0이라도요. 뭐가 받치고 있으니까? 세금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민감하죠, 사실. 이게 자동차 없는 사람도 뭐 예를 들어 집에 가정집에 보일러 있다. 그럼 기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기름과 관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술값 얘기했는데, 자, 소주하고 맥주하고 가격 차이는 난다고 있죠. 근데 세금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비율로 따지면 다 53.1%. 가격 차이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붙는 건데 거기 어차피 가격에다가 반영하는 거니까. 아까 소주든 맥주든 다 몇 프로? 72%. 세금이 72%인데 전체로 따지면 53.1% 정도가 차지합니다. 세금. 반 이상은 또 술값에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담배값이 제일 높고요. 70몇 프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오는 술값도 마찬가지로 반 이상은 다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 일반적으로. 자, 요거 아까 우리 소비세는 직접세, 간접세. 간접세고 소득이나 재산은 주로 직접세. 그래서 요즘에는 간접세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어요. 간접세. 전에는 간접세 비중이 2007년도만 해도 47%,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48.3%, 2000년도에는 51.1%였는데 2010년도 되니까 52%예요. 지금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통계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55%, 56%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간접세 비중이 더 커졌어요. 간접세 비중이 커진다는 거는 서민들이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하죠. 그런 게 다 직접세입니다. 그런데 소비세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서민들도 다 부담해야 된다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보다도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세 때문에? 간접세 비용이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올해 초에 담배값 올렸으니까 그 일도 담배값도 서민들이 많이 피니까 그 서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부자들은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몸 생각해서 안 피워요. 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긴 마시는데 와인 마시니까 비싼 거 마시니까 소주나 맥주 같은 거 잘 안 마셔요. 어쨌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어쨌든 이 서민들이 부담하는 게 더 커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주 한 잔 마시죠. 담배 한 대 피우죠. 다 누가 하느냐? 부자들은 안 해요. 몸 생각해서.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부담합니다. 우리는 또 기름값, 휘발유값 올랐네 그것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우리 서민들이니까. 부자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 간접세 비중이 자꾸 높아집니다. 아까 담배 세금 많이 붙는 날 있죠. 담배 한 갑이 1년으로 따지면 세금이 얼마냐? 121만 원입니다. 하루에 한 갑 필 때. 하루에 한 갑에 121만 원씩 냅니다.
왜 120만 나오냐? 아까 세금만 얼마였어요? 3,381원 곱하기 365일 하루에 한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곱하면요. 121만 원 나와요. 나는 자랑스럽게 한 값 반 핀다. 그럼 180만 원 되는 거예요. 두 값 핀다 그러면 240만 원 됩니다. 고정돼 있으니까 한 값 딱 값당이니까. 그러면은 제조원가하고 다 구하면 한 값당 4,500원이니까 곱하기 365일 따지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저는 세금만 따졌어요. 세금만. 저 121만 원 정도 되려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매년 집 있으면 무슨 세네요? 재산세 내죠? 그 재산세가 이 정도 돼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9억짜리 집. 9억짜리 집이 1년에 121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아파트 한 채 9억 원짜리 가격에 세금이 121만 원 재산세 나와요. 그거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끊으시면은 요거 내실 때 요거하고 맞먹는 거 굉장히 크죠. 근로소득세로 따지면은 연봉이 4,745만 원이에요. 거기에 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계략적으로 약 연봉이 한 4,700, 5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1년에 12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좀 많이 붙습니다. 이런 거 기록 안 해도 됩니다. 뭐 그 기록할 게 뭐 있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없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아까 말한 게 소비세가 요거예요. 소비세가. 소비세 비중이 세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담배값 이제 오래 올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금 걷어내려면 또 이제 뭐 올려야 돼, 이제? 뭐 올려야 돼요, 이제? 술값 올려야지, 술값.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또 술값 올려야 돼.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담배가 됐으니까 다음에 뭐다? 술값 올리겠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끝나면 또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도 좀 올리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세도 작년에 올린다고 해서 한 된소리 맞았고, 어쨌든 자꾸 뭔가 뽑아내려고 합니다. 뽑아낸다는 좀 말해도 우리 복지 혜택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자꾸 세원이 줄어요. 세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가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자꾸 구상할 수밖에 없죠, 뭐 세원. 이게 세원이 예산보다 걷는 게 적고 예산 쓸 게 더 많으면 결국은 부족분은 뭘 발행해야 돼요? 국채 발행해야 돼요, 국채.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걷어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세원을. 그래 앞으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쓰는 게.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게 간접세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재산은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부동산 사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 내죠. 취득했다고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하지 않으면 안 내죠. 여러분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자동차 사면 무슨 세 내라고 그래요? 취득세. 취득세 내보셨습니까? 언제까지 내야 돼요? 그건 잘 몰라요. 세금은 내봤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내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앞으로 우리 세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취득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 취득한 물건을 가지고 은행 가요. 은행 가서 요 담보 맡길 때니까 뭐 해달라? 대출해달라. 그럼 은행에서 그 등기부 등본에다가 뭔가 기록해 놓죠. 뭔가 설정하죠. 뭐 설정해요?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해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무슨 은행, 근저당권 설정, 얼마, 채권 최고액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남길 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무슨 세? 무슨 세?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인지고. 인지세는 나중에 여러분들 인치 붙인다고 그래서 문서에다 붙는 인지예요. 그건 아니고 등록 면허세. 일명 등록세.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 등기한다든지 등록하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 맞아요. 인지세도 냅니다. 나중에 법무사가 인지세 15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15만 원 주면 거기에 뒤에다 인지. 자, 어쨌든 등록면허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하는 동안에 재산 갖고 있어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 또 매년 내라고 때 되면 집으로 고지서 와요. 문세 내라고요. 재산세. 재산세. 땅 갖고 있든 건물 갖고 있든 집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라고 와요. 재산세. 재산이 남들보다 좀 많아요. 그러면 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종합. 네, 종합소득세는 요거고요. 종합소득세는 요거로 나오고. 비슷한 말이 있죠. 종합 부동산세. 부동산이 많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소득 있을 때 내는 거고, 요거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한테 내는 거예요. 종합 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종부세라고 해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조금만 있으면은 재산세에서 끝나요. 근데 재산이 좀 많다 그러면 뭐까지 내야 돼요? 종부세까지. 두 개 다 내는 사람도 있고 재산세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종부세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이것도 내고 싶어요. 기회를 안 주면 못 냅니다. 근데 부동산이 조금 있으면은 고지가 안 가요. 좀 많아야지만 선별해가지고 고지서 갑니다. 이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의 0.5%가 내요. 0.5.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넘었습니다. 거기에 0.5니까 약 25만 명. 25만 명이 내는 세금이 종부세예요. 종부세. 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말하면 6억 초과. 공시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아니라 정부가 4월 달에 공시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6억 원 초과. 그러면 대상이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또 9억 초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주택 소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종합상과세는 5억 초과고요.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그래서 종부세 시간에 6억, 5억, 80억 그 숫자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그렇게 넣으면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게 안 되면 납세의무자가 안 됩니다. 그럼 좀 아까 주택이 6억, 그게 공시가격이 6억이면요. 실제 집값으로 말하면 8억 이상은 돼야 돼요. 일반 시세로 따지면 8억 정도. 그래야지 종부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의 0.5%가 내는 세금이에요. 0.5. 앞으로 내고 싶죠? 자, 종부세. 자, 부동산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종부세는 다음 달 11월 말 정도 되면 집으로 고지서 왔다. 그럼 대상자. 기다리는데 고지서가 안 왔다. 그럼 대상자가 아니에요. 또 괜히 세무서 가서 고지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대상자가 돼야지만 고지해줘요. 아니면 고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종부세 고지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도 0.5%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시면 돼요. 자긍심 갖고 내시면 돼요. 내고 싶은데 실제 고지서 받으면 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종부세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 재산 받으면 상호세.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이 두 가지는 무상이죠. 무상인데 무상으로 받는다는 거는 그냥 대가 없이 자기 노력 없이 부모를 잘 만나서 조상을 잘 만나서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언제냐 그에 따라 두 가지예요. 사망 이후가 되면 앞으로 무슨 세라고 하고요? 상호세고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상호세 내고 싶어요? 증여세 내고 싶어요? 어떤 내고 싶어요? 아무거나 다 받으면 좋죠. 뭐 받으면 다 내고 싶죠. 뭐 증여는 증여대로 받고 또 나중에 또 재산 또 상속받으면 좋죠. 뭐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상호세. 근데 상호세는 언제 받을지 몰라요. 돌아가셔야지 받는 거니까. 증여는 얼마든지 평상시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상호세가 있고 무슨 세 있다? 증여세. 자, 이게 재산을 형성할 때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들이에요. 사고, 보유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더라도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꼭 내가 돈 주고 사야지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받는 자도요. 나중에 증여세, 상호세를 내기 때문에 요거 재산을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한 세금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와 관련된 세금들이에요? 주로 재산을 여러분들 걸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부동산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다 이 뜻이에요. 사실 우리 앞으로 배울 게 요거예요. 요거 위주로 배울 거예요. 취득세 배우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요거 배웁니다. 요거. 5가지. 자, 이게 오늘 첫 시간에는 세금의 종류를 쭉 봤는데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세금을 좀 친숙하기 위해서 세금이 이런 겁니다. 해서 좀 안내했는데 앞으로 여기 보시면 소득, 재산, 소비 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돈을 벌든 쓰든 모으든 다 뭐와 관계 있다? 세금과 관계 있습니다. 세금. 물론 시험 범위는 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만 배웁니다. 일부.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위주로 배워요. 부동산. 이런 거 갖고 배울 겁니다. 소비세는 안 배웁니다. 소득은요. 나중에 사업소득세 하나. 그 다음에 대표 양도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재산을 형성하는 거. 이거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세금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세법의 범위 어디까지 공부할 건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조세 총론 중에 조세 정의를 좀 배워볼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